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사에서 RLUSD를 또 찍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유동성 확대 더 많이 찍어놔야 되겠죠. 더 많은 곳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암호화폐를 꽤 오랫동안 봐온 저로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건 암호화폐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돈 되는 것들 안에는 항상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제 영상의 취지는 그거를 생각해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데이터, 팩트라고 분류하기에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기사들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 하지만 내일을 예측하는 자료로는 괜찮더라. 그리고 항상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겠죠. 최근 누굽니까? 한강 작가,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 이런 글이 있었죠.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알아채지 못했던 역사적 언어들. 그래서 저는 영상 속에서 웬만하면 저의 인사이트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오늘의 데이터, 어제의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니어스 법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번 전 세계가 미국의 노예가 되느냐, 그것도 어디서? 디지털 안에서 노예가 되느냐 마느냐의 게임인데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은 또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 기대는 건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인류의 판때기는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RLUSD를,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어떻게 뿌리게 될 건지, 또 그들은 어떤 페이크를 가지고 대중들을 속이려 할 건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1971년 금태환제도 폐지 이후 가장 강력한 디지털 노예법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또 아침 일찍 출근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또 쭉쭉 늘어진 육신을 가지고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겠죠. 그게 휴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대중들이 많은 걸 알아가는 걸 싫어해요. 항상 그들이 원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식 전달을 하고 싶을 뿐이겠죠. 어쨌든 미국의 선택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 XRP로 올인원 하지 않을까요? We are the world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제시하겠습니까? 또 충분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바보로 만들겠죠. 자, 어쨌든 현재 RLUSD는 4억 2,574만 개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죠, 아직까지는. 자,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면 USDT의 양강 체계지만 이곳저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들의 자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은, 인터넷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누가 뭐래도 가장 안전한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만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놈이 모든 걸 독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디지털 생태계의 법칙, 룰 아닌가요? 드디어 슬슬 조만장자의 탄생이 실현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편리하면 스마트폰 안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정도 까는 건 아주 찰나의 순간이 되겠죠. 세계성, 급속한 확장성, 광범위한 수요, 조만장자의 탄생, 억만장자의 탄생, 백만장자의 탄생. 담배가 그랬듯, 석유가 그랬듯, 이제 이 시대 조만장자의 탄생은 분명히 거래의 도구를 통해서 탄생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클 USDC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리플사가 집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미래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예측이 적중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USDC. 결국 리플이 먹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스멀스멀 그 이야기는 나왔고, 살짝 지금 USDC가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리플이 집어먹을 겁니다. 이게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이 판을 보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미국이란 국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예측을 한 겁니다. 충분히 미국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의 뒷박을 쳤는지, 그리고 금융의 역사, 달러의 역사, 돈의 역사, 돈의 이동, 전의 이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어쨌든 서클 USDC 리플의 XRP 레저로 또 한번 확장을 했습니다. USDC가 뭐 XRP 레저를 통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했다는 거겠죠. 자, 미국의 권사를 준 상장 암호화폐 기업 서클은 6월 10일 US 달러 코인, USDC 스테이블 코인의 범위를 XRP 레저로 확장을 했다. 자, 서클에 따르면 XRP 레저 메인넷에 USDC가 추가되면 개발자, 기업, 사용자는 해당 자산에 원활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XRP 레저 서클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USDC 그리고 XSTD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URP MICA에서 인정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LUSD도 나오고, 그리고 USDB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요거를 포함한 5개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호스팅한다. 요런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결국 탈중앙화 금융에서의 대출 시장과 수익 창출 저축 상품부터 외환거래, 급여, 국경 간 재무부 자금 흐름까지 새로운 금융 활용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전망한다. 이제 완벽한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어요. 이것을 고집하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국가나 개인은 낙오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오히려 저는 오래된 것들이 더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발맞추란 말은 왠지 과거를 잊고 현재와 타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버리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결과 아닐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지. 자, 어쨌든 리플은 허가된 도메인, 자격증명, 다목적 토큰과 같은 도구는 XRP 레저를 토큰화된 실제 자산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RWA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모든 것, 즉 지적 재산권까지도 모두 다 토큰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의 전세계 자산 총액이 얼마일까요? 상상하기도 좀 힘들겠죠.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의 생각까지도 모두 다 인정받아야 되는 때라 자산의 총량이 갈수록 어마무지하게 커져가고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에 대한 토큰화가 이제 구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빵형이 이 말을 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 제가 보기에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빈소리를 하지 않는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입니다. 빵형이란 얘기죠. 그냥 은연중에 던졌던 말들은 항상 현실화가 되었고, 제가 작년 여름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직접 보았을 때도 그가 예측했던 XRP의 상승 시점 또한 거의 일치했던 것 같아요. 2024년 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800원이었던 700원이었던 XRP 가격이 상승을 했던 시점은 2024년 11월 정도였기 때문에 무시하면 힘들겠죠. 근데 최근 빵형이 스위프트 언급을 했고, 스위프트 거래량의 14% 정도를 XRP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분명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듣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XRP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제가 전주에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 이 사진, 크리스찬 나가르드가 IMF 총재였을 때 싱가포르에서 찍었던 이 사진 한 장, 좀 더 크게 봐볼까요? 요거죠. 요거 지금 크리스찬 나가르드가 IMF 총재일 당시, 그리고 전 세계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외계인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 한 명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우측 보이시죠 지금? 그리고 그 이후 끊임없이 BIS, IMF, 스위프트 이곳에서는 XRP 리플을 언급을 했었고, 이 사진을 본 적이 제가 거의 6년,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도 막연하게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이 사진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때부터 공사를 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크리스찬 라가르즈는 유럽은행 총재로 옮겨갔고 누가 뭐래도 전 세계적 글로벌리스트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어떻게 보면 좀 또라이 같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IMF와의 연계로 리플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리플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점차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다. 리플의 기술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리플이 스위프트 거래량의 일부만 확보한다 해도 글로벌 결제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XRP의 활용도와 시장 영향력을 허벌나게 겁나게 높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블랙록 결국 연기가 나고 있어요. 무언가 공사를 치는 느낌이 나고 있어요. 블랙록 XRP ETF가 출시됩니다 라는 확정되지 않은 예측 기사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됐다. 깨끗해졌다. 떳떳해졌다. 결국 미국이 노렸던 건 이거였던 것 같다. 미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4년여 동안 끈질기게 XRP 리플을 괴롭혔다. 하지만 결국 최고의 악재는 최고의 호재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알았어야 했다. 이제 가장 높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로켓이 된 것 같다. 그 최종 결정은 먼저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완벽하게 명확성을 떼야 되고 ETF가 또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그 ETF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블랙록, 레디핑크, 비트코인 때도 그랬듯 XRP 또한 결국 블랙록이 행님들의 후방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XRP가 $10,000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미래에는 도태된 것이다. 주위 분들에게 알리세요. 미래에 도태되기 싫으면 XRP를 꼭 눈여겨봐라, 알아봐라 라고 알리시면 뭐라고 할까요? 지인분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0번 정도, 1000번 정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강력한 확신을 갖겠죠. 부자가 되겠죠. 모두 다 알아버린다면, 모두 다 인정한다면 어떻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겠습니까? 어쨌든 $10,000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오래전부터 했었고 $10,000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전 세계 시총 이퀄 XRP가 되겠죠. 결국 제가 말했던, 제가 원했던, 제가 상상했던, 제가 예측했던 대로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또라이가 돼보자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시죠? 세계 단일 화폐, 그걸 걔네들은, 형님들은 원하고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뭐가 편하다? 양떼들을 통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새로운 한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XRP를 통해서, 비트TV를 통해서 시원하게 팔자 고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